안녕하세요. 설계사 여러분. 세무세법으로 보험을 풀어주는 IMC 사업단장 성훈식입니다. 설계사님들, 요즘 현장에서 자산가나 법인 대표님들 만나서 상담 약속 한번 잡기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렵게 약속을 잡고 마주 앉아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야 그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려운 세법 조문을 들이미는 로봇 같은 상담이 아니라 고객이 듣자마자 내 상황에선 진짜 보험밖에 답이 없겠구나 라며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맛깔나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상속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전문직 고소득자와 자산가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종신보험 필살기 화법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속재산 분쟁 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장남 그리고 차남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재산은 전혀 남기지 않고 오직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장남으로 콕 집어 지정해둔 사망보험금 10억 원짜리 보장성 보험 하나만 남기신 겁니다. 이때 보험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어머니와 차남이 형이 받은 보험금 10억 원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니까 우리도 민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남겨진 가족들은 이 보험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대본을 통해 그 비밀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한 전략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고객님이나 거액의 자산을 가진 대표님들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대표님, 만약에 유언장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이 자식들 싸움 유산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녀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한 푼도 축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객님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보통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민법에 나오는 상속 지분대로 가족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입할 때 수익자를 장남으로 딱 지정해 놓은 사망보험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사실 시장 바닥 용어로 쉽게 풀면 보험회사와 아버지 사이의 약속에 의해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민법을 따지기 전에 주인 자리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장남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들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가면 보험사는 가족 간의 상속 비율 같은 복잡한 법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서류상 지정된 장남에게 10억 원 전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한 상황이냐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장에다가 내 전 재산인 10억짜리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대놓고 적어놓은 것과 똑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아줄 수 있는 완벽한 통로가 바로 보험의 수익자 지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가입 구조를 잘못 짜거나 사후 관리를 대충 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진짜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장남이 보험금 10억 원을 혼자 다 받고 나니까 어머니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질 순 없으니 동생에게 2억, 어머니에게 2억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며 본인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을 자의적으로 쪼개서 송금해 주었습니다. 가족 조후라고 피 같은 내 돈을 훈훈하게 쪼개준 거죠. 이때 국세청 세무서에서 계산대를 두드리며 들이닥칩니다.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와 동생분, 장남에게 받은 그 2억 원씩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장남의 개인 고유재산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간 기가 막힌 재차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수천만 원씩 뱉어내세요 라고 세금 폭탄을 던집니다.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장남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가족들이 협의해서 쪼갤 수 있는 상속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아들 재산을 가족들에게 그냥 넘겨준 꼴이 되니까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 원, 형제간 공제 1천만 원만 덜렁 빼고 남은 거액의 돈에 대해 고스란히 증여세를 뜯기게 되는 억울한 독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고객님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사후에 이런 세금 덫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보험의 수익자 지정 기능을 정교하게 활용해서 든든한 우산을 씌워두셔야 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제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계사님들이 베테랑의 자신감 있는 톤으로 판례의 반전 이야기를 슬쩍 섞어주면 신뢰감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정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무조건 고유재산이니까 다른 형제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고등법원 판례에서 아주 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이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사망보험금으로 재산을 몰빵해주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닐지라도 서류상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보험금도 사전에 미리 준 재산으로 봐서 다른 소외된 자녀들이 내 몫의 최소한은 돌려달라 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꼼짝없이 쪼개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유이자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버님이 거액의 자산을 물려줄 때 주장남에게는 사업체를 물려주고 출가한 딸이나 소외된 자녀들에게는 이 경영인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수익자로 딱 지정을 해두면 법적 분쟁 없이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비상금 통장 플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대놓고 열어준 합법적인 재산 배분의 탈출구인 셈이죠. 오늘 함께 배운 보험 수익자 지정을 통한 상속재산 배분 전략의 핵심을 고객에게 바로 던질 수 있는 필살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유언장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보험의 수익자 지정 기능을 활용하시면 사후의 자녀 간 유산 분쟁과 불필요한 재차 증여세 과세 없이 대표님이 원하는 자녀에게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쪼개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제안하실 때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만약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내연녀 혹은 특별 연고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협조 안 해주면 사망진단서나 재적등본 같은 청구 서류를 못 떼서 보험금을 못 받는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생기니까 처음 가입할 때부터 이런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베테랑 설계사가 되셔야 고객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 지식을 뽐내는 상담은 집어치우고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당당하게 자산가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세무세법을 통해 보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IMC 사업단에서 보험 영업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고 싶으신 설계사님들은 아래 본문 채널로 연락 주세요.